한번 들어오시는 대로 채팅창에다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시고요. 이 책 있잖아요, 책. 아마 이제 그 저에서 문의 주셨던 게 이 별책 부록이 있는데 이게 빠지었나 봐요, 최근에. 이게 아마 저희가 초판만 드렸고 한동안 안 냈는데 나오신다고 하니까 출판사에서 급하게 다시 찍어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링크가 있어요. 여기 채팅창 링크도 있고 영상 밑에 링크가 있는데 현재 이제 그 링크로 들어가셔갖고 예스24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거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진짜 보물단지예요. 한 달 됐나요, 저희? 그렇죠. 여기 나온 지역들은 조금씩 더 다 올랐고요. 오늘 특별히 또 여기 나온 지역 중에 한 구역을 집중 분석을 해주실 예정이실 텐데, 저희 스마트 튜브 강의 사이트에도 우리 헐헐이나 앨리스가 추천한 지역도 정확히 또 일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신을 갖고 투자하셔도 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7개 지역을 왜 추천하셨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별책 부록 갖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 채팅창하고요, 영상 밑에 있는 예스24 구매 링크 들어가서 지금 구매하세요. 이것도 왜냐면 또 찍어놓은 것들 다 나가면 또 못 사시니까 쿠팡에서 구입하시면 못 받습니다. 쿠팡은 옛날 거라서 안 되고요. 지금 구매하셔야 돼요. 지금 쿠팡. 그리고 이제 혹시 교보문고 오프라인 가면 있나요? 그거는 가셔갖고요, 이렇게 랩핑이 돼 있어야 돼요. 비닐로 랩핑이 돼 있는 것만 이게 별책 부록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냥 책만 있는 거는 별책 부록 없는 거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그냥 오늘 사세요. 그냥 이거 예스24에서 예스24 회원이 아니시라 하더라도 그냥 안전빵으로 오늘 삽시다. 예, 요거 채팅창 영상 밑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00분 넘게 들어오셨으니까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부동산 이제 그 경제 경영에서 부동산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저자이신 유일한 저자이신 부동산 김사부 김원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네. 그때 해주셨던 방법대로 찍어주신 지역들만 오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진짜 대표님이 오르신 거 아닙니까? 김사부님이 오르신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정도까지 영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튼 지금 제가 이제 그 책 소개해드린 다음에 교보문고 갔을 때 이 책이 딱 베스트셀러 진열대에 있어갖고 저 맞아요. 개인적으로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정말 아주 너무 오랜만이라서 네. 놀랍고 아주 뿌듯했습니다. 10여 년 만이죠. 그렇죠. 옛날에 정말 초대박 베스트셀러셨어요. 내기만 하면은 그냥 엄청나게 몇십만 권씩 하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책을 내셨고요. 정말 지금 시점에 너무너무 지금 시기적절한 책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황금 로드맵이고요. 현재 이제 이번 이재명 정부하고도 궤를 같이 해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많이 짚어주셨으니까 책도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뭐 일단 지금 제 책에서 이미 뭐 공개를 했으니까 그 이제 베스트 투자처를 7군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군데를 좀 집중 분석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좀 그 사이에라도 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사이에도 시세가 계속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숫자를 다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피곤한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 바꿔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고요. 숫자는 계속 바뀔 거고 어차피 뭐 이거 방송 나가면 또 바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방향성은 정확했다. 포인트는 정확했다. 그리고 이제 이 숫자 바꾸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얘기를 하면은 그 숫자 바꿔 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바꿔 넣어서 수익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럼 이걸 추천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결론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다행히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수익률까지 나옵니다. 소리가 잘 안 나오나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소리가 안 나온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 소리가 혹시 안 들어가나 해서. 소리 안 나옵니까? 저 채팅창에다가 소리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제가 얘기를 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 제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누구 얘기가 안 나온다는 정확히 좀 지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다 강탄풀님 이거 뭐 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니면 우리 김사부님 목소리가 안 나오나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나오죠. 잘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기 링크 다 나오는데. 그래요. 본인들이 잘 해놓고 관심 받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수치를 좀 바꿔서 또 이제 지금 진짜 그야말로 오늘 기준
예,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 네. 제 책에도 한 얘기지만 네. 아는 것과 확신을 가진 건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라 네. 하늘과 땅 차이다. 아. 그렇죠. 네. 알고 있다고 해서 투자가 될 것 같죠. 근데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확신을 가질 정도, 자기 본인이 행동을 움직일 정도, 자기 본인의 재산을 넣을 정도로까지 행동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과 거기는 오를 거야라고 알고 있는 것과는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확신을 가질 만큼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또 들어보면서 이에 그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정도의 상황까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을 갖고 한번 이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오시는 대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누름과 동시에 이 별책 부록이 포함된 별책. 저는 이 별책 부록 가격만 100만 원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책값이 25,000원이니까 어차피 10% 할인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22,500원인데 이 별책 부록만으로도 본전 뽑고도 90만 원 남는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한번 지금 바로 구매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시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또 한 가지만 또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긴 한데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지역을 얘기하고 하는 거는 정말 또 최초예요. 빠숑님 유튜브에서만 처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제 유튜브에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갖다가 우리 빠숑님이 하도 잘해주셔서 제가 감사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최초로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하여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초 공개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중에서 어디를 얘기할 거냐면은 가련 1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 그 연신내역의 3대장 중에 하나인 가련 1구역. 여기 여기 있는 가련 1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상황을 보면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요. 그리고 4,116가구의 대형 단지이고 현재 철거까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가 이제 안 됐었는데 그것까지 다 철거가 이제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다주택자한테 이제 유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 책에 의하면은 두 번째 단계에 넘어간 사람이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다주택자가 돼서 뭐가 팔려야지 뭘 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다주택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이 철거된 관리처분 인가난 철거된 입주권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몇 군데 안 되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주택도 아니라서 다주택에 걸리지도 않네요. 보니까 토지 상태니까. 그럴 수 있는 데인데 일단 가격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가격을 보면 엔터로 넘겨놔요. 이거 화살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살표. 한 번만 찍으시고 됐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가격을 먼저 볼게요. 이거 애니메이션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정말 꼼꼼히 좀 해주셨구나. 이걸 없애버리고. 바꾸느라고. 없애버리고.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5구 타입을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 프리미엄은 한 3억 7천 정도 하고 있고요. 감정가를 요 정도인 것, 이주비가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4억 7천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고 피가 한 3억 8천짜리 정도면은 감정가 1억 4천인데 이주비가 한 5,500 정도 있어서 실제 들어가는 돈은 4억 6천 정도 들어가는 그런 물건들이 있고 이런 정도. 그러니까 피가 한 3억 7천에서 8천 정도 5구 기준입니다. 그 정도이고 이주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틀리고 감정가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좀 틀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은 보통 한 4억 6천에서 한 7, 8천 요 정도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되도록이면 시장에 있는 물건을 기준으로 봤습니다만 이건 실시간이니까 언제 어떻게 거래될지 모르니까 거래가 되면 또 없어지는 거고. 요 정도 라인 내에 속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금액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거를 그냥 일반인 보통 사람들한테 여기가 투자성이 있겠냐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대부분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단점부터 보입니다. 일단. 그렇죠. 왜냐하면은 딱 봐도 이 단점이 확 드러나 보이거든요. 일단
역세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좀 떨어져 있죠. 예, 역세권이 아니고 막상 가서 보시면은 꽤 많이 걸어갑니다. 네. 가련이고 게다가 평지가 아니에요. 또 산이 예, 뒤에 있죠. 예, 평지가 아니라서 그것도 당연히 단점이고 그리고 또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지만 아파트는 왜 대단지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 노출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노출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노출이 잘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노출 왜냐하면 이렇게 큰 길 이게 이제 큰 길인데 네. 큰 길에서도 안 보여요. 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 길은 작은 길이라서 물론 차는 다니는 길이지만 그렇게 노출도가 또 높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도 또 단점이고 그리고 또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거 서울 외곽이잖아요. 완전 서울 끝이잖아요. 맨 끝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동양구랑 붙어 있죠. 뭐 흔히 말하는 노도강 금강구에는 묘하게 빠지긴 했지만 묘하게 빠지긴 네. 했지만 네. 거기 급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네. 거의 이제 끝이라. 그러다 보니 사실 실제로 누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추천한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네. 거기는 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데들을 그럼 투자성을 이제 한번 좀 볼게요. 그러면은 네. 투자성을 한번 보면 네. 뭐 이렇게 이제 아파트 단지 이렇게 돼 있죠. 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다 철거 끝났지, 철거가 뭐. 다 끝나고 펜스 쳐져 이제 있고. 위에 쭉 예.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부동산. 있는데 일단은 보면은 어느 정도 가격에 사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니까 네. 4억 8천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1억 네. 4천, 2주비 5,500 이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계산할 거예요. 그럼 조합은 분양가가 4억 8천 3백만 원이기 때문에 5구 받는데 4억 예. 8천밖에 안 들어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총 들어가는 게 8억 6,300에 5구형을 사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를 사는 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게 이제 투자성이 있냐를 계산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초보자들처럼 여기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라고 보는 거는 누구나 볼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에 비해서 결국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가격이. 그러니까는 가격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자, 이제 8억 6천인데 문제는 여기가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성이 있는 찬스의 수준이에요. 왜 찬스냐? 찬스냐면 이게 중요한 게 네.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이게 투자성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거를 얘기하자면은 네. 내가 어떤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새 아파트가 될 걸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바로 새 아파트가 분양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산이 바로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얘도 새 아파트, 얘도 새 아파트, 입지의 차이도 별로 없는데 얘가 뭐 예를 들어 분양가를 15억에 분양을 했어. 그럼 우리도 15억은 15억. 되겠네? 이 계산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는 계산이 안 되는 게 비교할 만한 데가 마땅한 데가 없어요. 메디알레랑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메디알레랑 이제 제가 나중에 비교할 건데 예. 그 비교가 좀 애매한 거죠. 애매하다. 메디알레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예. 메디알레가 여기 있는데 네. 얘는 가서 보시면 일단 불광역이랑 가깝습니다. 역세권이에요. 어. 역세권이고 네. 그리고 메디알레는 평지예요. 또. 평지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불광역의 역세권의 평지랑 그러면 여기 이제 준 역세권의 평지가 아닌 곳이랑 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제일 비교하기가 좋은 거긴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비교하려고 해도 선뜻 비교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긴 한다는 거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비교를 하려면은 굳이 비교를 하려면 이제 메디알레 먼저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네. 메디알레 제가 맨 나중에 얘기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맨날 하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먼저 얘기를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제 제가 얘기하는 대로 쫓아오는데 예. 이 전문가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그냥 예, 저는 제 이제 마지막 얘기할 걸 벌써 들어와가지고 비전문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겨우 비교를 하자면은 어떤 네. 식의 비교를 했냐면 네. 은평 뉴타운에 은평 뉴타운이구나. 그래도 역세권이 좀 떨어져 있는 역세권이 아닌 뭐 이런 좀 준역세권쯤 준역세권. 되는 한 3단지 네. 이런 데 정도의 가격이나 아니면은 뭐 이 근처에 새 아파트가 지금 없잖아요. 네. 제일 가까운 데가 메디알레고 얘도 없었을 때는 메디알레는 얼마 전에 분양을 한 거니까 네. 얘도 없었을 때는 녹번역. 녹번역까지 가야 그렇지, 돼요. 녹번역. 녹번역까지 가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얘를 녹번역에 있는 애랑 예. 얘를 어떻게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되거나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지 이걸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기가 평가가 안 된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예. 찬스가 나와요. 찬스가 왜냐하면은 생각을 하면 이거를 제가 이제 요새 더더욱 이제 많은 유튜브를 나가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의 궁금한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됐는데 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도 떨어지냐 어쩌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보면은 이게 너무 뻔히 답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 자꾸 부동산이 떨어지냐 올라가냐 이런 개념을 매스컴으로만 보니까 뭐로 보냐면은 다 무슨 지표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공급은 중요하긴 하지만 뭐 이런 거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매도자와 매수자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그래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매도자 마음을 전혀 읽을 생각을 안 해.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이 가격이면 팔겠냐 생각을 거꾸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당신은 지금 살려고 마음 먹었지만 결국 샀다고 쳐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완전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도 가격을 주고 샀는데 내가 싸게 팔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럼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지 팔고 싶은 마음이 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럼 이러한 조건이 안 만들어지면 그럼 안 팔겠네? 안 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안 떨어지겠네 해요. 그렇죠. 그 답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비교하는 것도 가격의 가치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옆에가 분양을 15억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새 아파트가 될 그 바로 옆에 입주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이 매도자는 얼마에 팔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13억, 14억에는 판다 이거예요. 왜냐? 어차피 이거 15억짜리 아니야. 바로 옆에서 증명해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14억 정도는 돼서 팔아야. 그래도 너 이거 사기만 해도 1억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많이 싸게 팔리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격을 너무 쉽게 보여질 수 있는 계산이 쉬운 곳은 큰 이득을 남길 수 없도록 돼 있는 구조예요. 그게. 왜냐? 매도자가 팔 이유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뻔한 건데. 그런데 가련 같은 곳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매도자도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거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뭐랑 비교를 해야 되지? 이게 이러니까 요거를 잘 분석만 하면 매수자한테는 찬스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 그렇죠. 이걸 활용해서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활용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현장이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래서 은평 3단지 5구형 15년 차하고 북한산 힐스테이트 5구는 거기 조금 내려와서 요거거든요. 불광역 근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연신내와 불광역 사이에 있는. 그래서 얘도 역세권, 준역세권, 완전 역세권은 아니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또 여기는 아까는 은평구는 택지개발지구인데 얘는 그냥 홀로 그러니까 나홀로동은 아니지만 따로 만든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바야. 얘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둘이 한 8억, 9억 3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이 앞으로 한 4년 동안 우리가 이제 4년 후에 입주를 한다고 보는 거죠. 이제 지금 다 철거도 끝났으니까 4년 동안 얘네들이 얼마나 오를까를 봐서 그런 거에 얘는 새 아파트잖아요. 이제 가련 1구역은 거기에 프리미엄을 주자. 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이제 성장률을 6.7%로 했어요. 이 6.7%라는 어디서 나온 수치냐? 이거는 서울 30년 동안의 평균 수치입니다. 30년 동안의 성장률 평균 6.7%. 아무리 지금 뭐 약세장이라고 하든 뭐가 한들 그래도 이 정도의 평균 6.7%도 안 오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평균만큼은 충분히 갈 거다. 그러면 6.7% 4년간 하면 27%인데 27%가 상승하면 나중에 은평 뉴타운 3단지 5구 4년 뒤의 가격은 약 10억 정도 예상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 그러면은 주변에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거의 20년 되는 거잖아요. 20년 되는 건데 이제 새 아파트가 주변에 생겼어. 그럼 얘네들은 이 20년 된 아파트보다는 최소한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프리미엄을 주자 이거죠. 그럼 그 프리미엄 얼마쯤 줘야 되냐? 한 20% 줄 수 있겠다. 근데 이것도 이게 다 그냥 막 나오는 수치가 아니라 원래 지금 현재는 사실 그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그래서 옛날에는 20년 차이면 20%였어요. 근데 지금은 10년 차이가 20%입니다. 그렇게 많이 났거든요. 20년 차이잖아요. 30% 이상 나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혹시 이제 경사지라는 걸 감안해서 20%만 이제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예상가가 얼마 되냐?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가련 1구역에 4년 후 예상가는 12억쯤 될 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마에 샀냐면 매입을 한 7억 8천 요거 조금 잘못됐네. 제가 바로 이게 문제예요. 수치를 요건 덜 바꿨어요. 잠깐만요. 예, 아까 8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8억. 예, 8억이었는데 예. 요거 하나 내가 실수네. 예, 안 바꿨어요. 잘못 바꿨어요. 예, 이건 여러분들이 좀 넣으세요. 다른 건 내가 바꿨는데 이거 하나 실수했네. 8억대 넣으면 얼마쯤 나오냐면은 한 80% 정도, 89% 뭐 이 정도 나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89% 더 잠깐만요. 87%. 예, 87%가 나오네요. 그리고 그 옆에 계산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는 뭐가 다르냐면 신축 프리미엄을 좀 뺐네. 예, 조금 더 빼놓으면 조금 더 낮게 나오겠고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계산해 주세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차이면 한 30% 정도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한 98%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수치를 여러분들이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4년에 투자 금액 대비 100% 나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요거 여러분들 요거 수치 다 바꾸셔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요건 잘못했어요. 지금 그걸 안 바꿔서 요거 투자 금액도 바뀌어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투자 금액도 바꾸셔야 됩니다. 아까 4억 6천 7천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4억 숫자 이걸 바꿔보세요. 예,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거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도 한번 볼게요. 아까 녹번역이랑 계산해 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녹번역 2편한 세상 캐슬 제일 큰 단지죠. 예. 요거는 이제 초역세권이니까 안 그래도 역세권이니까 역세권과 한번 근데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하는 이유는 이건 새 아파트니까. 아까 그 구축 아파트를 갖다가 4년 후에 성장을 봐서 그거를 또 뭐 프리미엄을 주고 이게 계산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신축이랑 비교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조금 더 정확성이 있으니까 신축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신축. 예. 지금 오구형이 20년도에 지어진 건데 현재 얼마 한 11억 정도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신축인데 4년 동안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까 이 계산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약 연 8% 정도는 상승할 거다. 아까 6.7%가 30년간 서울의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새 아파트인데 이 정도 한 연간 8%도 성장하지 않겠냐 보기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근데 심지어는요,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은 8%도 더 올랐어요. 이미. 그렇죠.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지금 이따가 좀 사례로 들 거는 수치를 고치려다가 내가 포기했어요. 2달밖에 안 됐는데, 아니죠. 지금 내가 2월 달에 강의하고 지금이니까는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거든요. 5개월 만에 2억이 올랐어요, 2억이. 이거 뭐 퍼센트로 따질 금액이 아니네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8%가 오르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간에 8% 정도 이것도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오른 거거든요. 예,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예상 이렇게 되면 이 편한 세상이 4년 후에는 14억 5천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보다는 쌀 거니까 싸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보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막연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계산하는데 그래도 역세권이고 평지인데 얘는 새 아파트라고도 준역세권에 좀 구릉지인데 얘보다는 싸지 않을까? 이건 막연한 거예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14억보다는 좀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싸지는 않을 거고 그럼 12억, 13억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정도예요. 예, 이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까지만 보고 그 다음 투자 가치를 보는 잣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제 책에도 나와 있는 강남역 신전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투자 점수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강남역 신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2.5점이 넘어야 되거든요. 2.5점이 넘어야 되는데 얘는 일단 강남권이 아니죠. 여기는 준 강남권입니다. 강남까지 1시간 20분 정도에 들어가니까 준 강남권이 되니까 0.5점이에요. 그렇죠? 0.5점이고 그리고 역세권이 아닌 준 역세권이니까 또 0.5점입니다. 그럼 1점이에요. 신축이니까 1점을 받아요. 그럼 2점입니다. 그러면은 전세 비율에서 점수를 못 받으면 얘는 투자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아직 그 지어진 것도 아닌데 전세 비율이 나오질 않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예상 전세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상 전세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럼 예상 전세금으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매입가 8억 6천 정도에 사는 거였잖아요. 지금 은평 3구역 전세 가격이 5구역 전세 가격이 얼마 하냐면 5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57.9%라는 수치가 나와요. 네. 잠깐 제가 말 잘못했어요. 예상 전세가로 하면 안 되고 지금 전세가 수준으로 해야 돼요. 지금 전세가 수준으로.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예상 전세가 수준으로 하면 너무 높아서 그럼 무조건 전세율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전세가, 왜냐하면 지금 사는 금액이 적당한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 만약에 논다고 하면 얼마쯤 되냐라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5구형이 한 5억 정도 하니까 8억 6,300에 샀을 때 5억 정도 전세 놓을 수 있는 걸 사는 셈이니까 그러면 전세가율이 57%가 되니까 네. 준 강남권에서 전세가율에서 점수를 받으려면 55%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점수를 일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57%가 되니까 점수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3점으로 투자성이 있는 거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네, 이 얘기는요. 네. 부동산 투자 황금 로드북에 다 나와 있고요. 지금 점수 이게 무슨 얘기인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을 한번 보시고 방송을 달리시면 이해가 확실히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것들이 투자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분석하고 계시고요. 지금 분석하고 있는 입지는 가련 1구역이고요. 김사부가 꼭 찍어주는 알려처 투자처 베스트 7 중에 한 지역입니다. 나머지 6개 지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책을 사시면 요 별책 프로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강의를 해주시고 계신 분은 김사부 김원철 대표님이십니다. 여쭤보셔서 답변 드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강남역 신전 개념으로, 그러니까 제 책에도 강남역 신전을 어떻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라라고만 얘기했지 네. 하나도 사례를 쓰질 못했어요. 제가 네네. 바빠가지고 깜빡했어요. 그래서 그 좀 사례를 좀 넣어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유튜브 두 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강남역 신전을 어떻게 적용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렇게 하면은 일단 그 점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점수가 2.5점이 넘는데 투자성이 없는 거는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99% 맞다고 제가 확신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점수가 안 되는데도 투자성이 있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2점이 됐는데 투자성이 네. 있다. 이런 건 있어요, 있기는. 예, 그런데 투자성이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데 투자성이 없다.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만 해도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점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투자 가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또 볼 수가 있냐면 네. 회수율 개념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회수율 볼게요. 회수율은 또 이제 여기 이제 수익형 전세 그러니까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시스템에 나오는 건데 네. 내가 지금 돈을 투자를 했는데 과연 4년 후에 회수가 되냐 이거죠. 얼마나. 근데 이 회수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재개발 투자성 있는 거에 투자를 하면 이 돈을 회수하는 게 거의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제가 얘기해서 회수율이라는 개념을 제가 얘기해서 만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여기도 그런 회수율이 나오나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매입가 8억 6,300에 전세 이제 5억을 만약에 지금 5억인데 지금 5억인데 이거는 이제 4년 후에 전세를 놓을 거니까 네. 이 5억으로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4년 후에 전세가 얼마나 오를지를 생각해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세가 상수율은 우리 5% 정도는 상승할 거라고 충분히 본다 이거죠. 네네. 또 5%도 더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세 없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5%도 넘겠지만 보수적으로 봐서 5% 상승한다 그러면 4년 동안 상승한 1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4년 후에 예상 전세가는 6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얼마에 사냐면은 이제 4억 8,300에 감정가 1억 4천, 그럼 추가 분담금 이제 해가지고 네. 얼마에서 이제 이만큼,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 이러니까 추가 분담금 3억 4,300만 원을 내야 돼요. 이분은. 네. 네, 이렇게 내야 되는 건데 이때 전세가 6억이 들어오니까 네네. 이거를 갖다가 추가 분담금을 내고도 2억 5,700만 원을 회수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금 4억 6,500 대비해서 무려 55%나 회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회수까지. 예.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한 4억 6천 정도 넣어놨는데 4년만 기다렸더니 반이 되돌아와. 이거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럼 얼마든지 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수율 개념으로 봐도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여기는 재개발 구역에서는
많지 않은 아주 드문 아주 보너스가 하나 또 있습니다. 어떤 게 그게 있죠? 바로 뭐냐면은 예, 소위 말하는 좀 해보신 분 다 아시는 빵빵백. 예, 바로 빵빵백. 계약금 빵, 예, 중도금 예, 빵, 예. 잔금으로 빵, 100. 예, 야. 방금으로 다 낸다는 예. 예, 이게 이제 빵빵백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이게 굉장히 좋잖아요. 일단은 초기 부담금이 확 예, 낮아지니까. 확 낮아지는 것도 낮아지고 예. 또 지금 정부 규제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또 주비 대출 안 나온다는데. 안 나온다고 오. 그러고 중도금 대출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그러고 다 그런데 여기는 싹 다 그냥 다 예. 뒤로 다 밀어준다고 하니 예. 이런 거에 대출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싹 다 예. 밀어준다고 하니까. 예, 아까 카르텔 반대님이 아마 질문하셨는데 네. 규제 나오는데 대출도 안 나오는데 뭐 이거 왜 추천합니까라고 하셨는데 이걸로 한 번 해결됐네요. 네. 예, 중도금을 낼 필요가 없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너무 좋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치를 분석할 때 이건 약간 공부 차원에서 그냥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네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저희 빠숑님이 미리 얘기했지만 이 메디알레가 나오는 바람에 네. 조금 가치 평가는 조금 쉬워졌어요, 사실. 예. 네. 그래서 이 새 아파트가 딱 나와버리는 바 얘랑 비교를 해버리면 이제 되는 그런 상황. 거기에서 어떻게 볼 건가 이것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네네. 만약에 얘가 없다면 얘가 없었을 때는 조금 더 어려웠기 때문에 더 쌌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얘가 있는 바람에 가격이 올라오긴 한 건데 얘가 없었다면은 뭘 또 봐야 되냐면은 역세권과 준역세권의 차이는 얼마쯤 되는 건가? 일반적으로 얼마쯤 될까? 또 한 가지는 뭘 봐야 되냐면 그 평지와 구릉지의 차이는 얼마쯤 될까?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사례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평지와 구릉지의 차이 저도 예,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야. 그래서 일단은 역세권과 준역세권의 차이를 한번 먼저 보면은 제가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예, 왕십리에 보면 예, 센트라스와 텐즈일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센트라스는 보면은 이제 텐즈일도 다 역세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보면 이 뒷동 같은 데는 거의 뭐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죠. 대단지가 그러니까 한 달에 건너가야 대단지가 될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센트라스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 텐즈일은 좀 준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될 건가 이걸 한번 좀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막상 가격 차이를 보면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 나면 놀랍게도 센트라스와 텐즈일의 가격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네, 사실. 네. 그래서 역세권과 준역세권의 차이가 별로 없나 싶은 생각이 이제 좀 들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그런 건 네,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또 조금 약간 구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구축을 비면 수지구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역세권에 1단지 신정마을 1단지가 있고 네. 조금 이제 준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지 삼성 레미안 아파트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건 역세권과 준역세권의 차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런 데 5구를 비교하면 또 어느 정도까지 차이 나냐면 많게는 15%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면 이제 그러니까 다른 데들 다 분석해 보면 약간 이제 꼭 준역세권, 역세권이나 명확한 몇 프로 차이 나는 건 없어요, 사실. 네네. 근데 새 아파트냐 구축이냐는 굉장히 비교적 명확해요. 그렇죠. 비교적 명확하게 어디든지 그 정도 20% 30%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나 역세권이나 준역세권이냐는 꼭 그것만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어떤 기반시설이 있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준역세권이냐 역세권이냐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거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이제 알 수 있고 또 구릉지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 사례를 네. 또 볼게요. 그걸 보면 여기 또 똑같이 다시 한번 왕십리로 가보겠는데요. 네. 이것도 아주 명확한 아주 구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죠? 센트라스가 있고요. 예, 센트라스는 센트라스는 평지죠. 평지인데 예. 요 바로 위에 왕십리 자이가 있습니다. 왕십리 자이 금호동 쪽 가까운 쪽에. 예, 그렇죠. 왕십리 자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도상으로 보면 왕십리 자이도 준 역세권은 돼 보여요. 이게 왕십리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막상 가서 보시면 네. 왕십리 자이는 요 올라가는 이 네. 길이 완전히 뭐 거의 스키장입니다. 예, 산을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릉지와 평지를 구분하는데 왕십리 자이가 근데 이게 새 아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17년도 그러니까 완전 새 아파트는 아니고 뭐 10년도 안 됐으면 새 아파트죠, 그렇죠. 뭐. 예, 예. 준신축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고 네. 얘도 이제 16년이니까 거의 연수가 비슷하잖아요. 네. 연수가 비슷한데 그야말로 평지와 구릉지의 차이를 딱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데들을 역세권과 준역세권의 차이를 본다고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약 한 15%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구릉지와 평지의 차이.
예. 같은 연수 대비로 비교해서 보니까 네. 한 15% 정도 차이가 나고 또 한 가지 사례로 보자면은 네. 이렇게 이제 흑석동에 흑석도 가면 또 구릉지 많죠. 흑석동에 구릉지가 뭐 유명한 데잖아요. 구릉지가. 예. 그런데 아크로 리버하임만 또 평지예요. 또. 예, 그렇죠. 아크로 리버하임이 한강 평지이기 옆이니까. 때문에 이 아크로 리버하임과 자이? 이렇게 흑석 자이. 예.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네. 거의 연수가 한 4년 차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4년 차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구릉지, 여기는 이제 평지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4년 차라는 걸 갖다 조금 이제 연수 보정을 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 4년 차라는 건 프리미엄을 조금 인정해 줘야 되니까는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정을 해서 보면은 이것도 한 약 15%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역세권과 아닌 것들은 한 15%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 편한 세상 캐슬과 이제 비교를 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 편한 세상 캐슬과.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나와서 또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 럭키 스마일님 그 이제 이 방송을 뒤늦게 보신 거죠. 이 방송을 보실 때 구매하신 분들은 블록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초판이 다 나가게 되면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블록까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매하시는 게 나아요. 예스24에서 구매하셔야지 바로 이건 확정된 블록에 들어갈 거니까 꼭 예스24 여기 좀 채팅창 링크에도 있고요. 영상 밑에도 링크가 있으니까 이 블록까지 특별한 이 투자처 베스트 7이 들어있는 이 별책 블록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밴딩해서 대까지 편안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편한 세상 캐슬이랑 이제 요런 이제 지식을 가지고 네. 이제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보도록 하면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일단 구릉지하고 예. 그 아닌 지역 예. 15%, 역세권과 역세권 아닌 지역 15%. 예, 그걸 이런 좀 배우고 정도로 이제 왔습니다. 한번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네. 갈게요 이제.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편한 세상 캐슬이 4년 후에 14억 5천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연차 차이가 이제 8년이 나요. 8년. 8년이나 나는데 자 이제 8년이나 나니까 이제 프리미엄을 최소한 10%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련 1구역에 10%를 높게 쳐줘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14억 5천에 이제 곱하기 0.1을 그러니까 1.1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 아파트는 10% 더 비싸다. 네. 그런데 역세권 차이가 있잖아요. 역세권 준역세권 차이가 15% 정도 되고 구릉지와 아닌 것도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말 잘못했어요. 역세권과 차이보다는 구릉지와 평지의 차이가 더 커요. 평지의 차이가 거의 일정하고 역세권과 준역세권의 차이는 일정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 역세권의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릉지와 평지의 차이죠. 구릉지와 평지의 차이가 한 15%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10%는 올려줘야 되고 15%는 마이너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5% 정도 낮잖아요. 5% 전후. 근데 5%는 거의 오차 범위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금액이 5%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예상가는 죄송해요. 네. 여기 12억 6천이 아니라 13억 7,940만 원. 그러니까 조금 좀 금액이 다 싸다 했어. 5%밖에 안 깎았는데. 예, 잘못했어요. 예. 이거 고쳐놓으세요. 예, 13억 7,940만 원. 네네. 이렇게 시장이 계속 바뀝니다. 이게 네. 제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AI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불과 몇 개월 전에 제가 하는 걸 내가 어제 지금 체크해가지고 다시 다 고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상이 막 바뀌어가지고 하여간 어쨌든 예상가는 그러면 13억 7,9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3억 7,90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네. 대충 한 14억 정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14억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상승가액은 굉장히 이제 높은 충분히 아까 수익이 나는 총 거죠. 매가가 한 8억대였으니까 그렇죠. 8억 6천이었으니까 그렇죠. 한 거기에 6억 정도 남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투자 금액이 한 4억 6천 그러니까, 정도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100% 이상은 100%, 더블은 무조건 나오는 수익률은 거죠. 100%가 넘는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네네. 조금 이제 가련 1구역을 좀 공부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지금 혹시 그런 거 질문하는 분들 있지 않나요? 어떤 거요? 예. 어떤 질문? 조합은 분양가가 올라간다던데요. 뭐 이런 거 질문하는 분 아직까지 그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조합은 분양가 올라갑니까 예. 혹시? 아직 몰라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아까 우리 또 여기 예. 그 빠숑님은 전문가니까 금방 얘기하잖아요. 그 뭐 아까 아니 이렇게 싸요? 그리고 바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너무 쌉니다. 지금 조합은 분양가가 너무 싸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그냥 고정적으로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 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그 이주 철거 있잖아요. 철거까지 가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그렇죠. 철거가 끝나서 앞으로 문제거리가 하나도 없어갖고. 근데 이제 철거 이후에도 조합 분양가 올라가는 사례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리고 이 분양가가 정해진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고. 알겠습니다. 사실 대조 1구역 같은데 메디알레 같은 것도 이미 공사 가격 올라가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8개월 쉬었죠. 짓다가 말을 정도였으니까 맞습니다. 여기도 거의 올라간다고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소문이 흉흉해요. 네. 뭐 30%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예 30% 올라갈 거를 생각하고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사비가 30%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계산을 할 건데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와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메디알레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마침 메디알레가 분양을 했어요. 그렇죠? 그 상황에. 그래서 아주 계산을 편하게 만들어주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 이제 녹번역까지 갈 필요가 없이 메디알레가 분양을 딱 했단 말이에요. 비교적 가까운데 새 아파트랑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연신내역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북쪽 남쪽이니까. 그렇죠. 메디알레가 얼마에 분양을 했나 이렇게 보니까 메디알레가 지금 5구형이 11억 5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11억 5천. 5천만 원. 11억 5천. 11억 5천에 A 타입이 이제 11억 5천. 여기 이제 뭐 이제 확장비 이런 거 들어가니까요. 그게 11억 5천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럼 메디알레를 기준으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메디알레를 기준으로 어떻게 볼 거냐면 이제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새 아파트니까 아까 우리 녹번역을 한 8% 정도 계산했잖아요. 이제 9% 정도도 충분히 성장한다. 이제 새 아파트니까. 그래서 4년 후에는 9%씩 4년간 성장할 거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저는 연수를 3년만 곱했습니다. 왜 3년만 곱하냐면 이 11억 5천이라는 금액이 내년에 형성될 금액을 얘네들이 먼저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얘네들 내년 입주거든요. 내년 입주인데 지금 이게 아주 완판이 금방 된 게 아니거든요. 결국 완판은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약간 미분양 같이 돼서 이제 대기까지 다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마무리했는데 그게 무슨 고가 분양으로 말이 많았잖아요. 여기가. 맞습니다. 근데 고가 분양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결국은 이제 분양 이제 건설사가 이제 니네들이 많이 먹게 이렇게 해주지 않겠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다 그렇거든요. 이제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건설사가 여러분들 혹시 저가 분양 기다리고 있는 분들 정말 빨리 꿈 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가 분양 없어요 이제. 진짜 이제 나라가 뭐 택지 개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분양가 상한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런 데를 제외하고 그런 데들은 이제 전체 다 무조건 고가 분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긴 3기 신도시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것도. 아니 그래가지고 3기 신도시도 그 당첨된 사람 다 나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싼 거 분양 기다리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여기도 이제 겨우 분양이 될까 말까 하는 금액으로 분양을 한다. 그게 이제 추세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너네들은 그때부터 사도 새 아파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럼 니네들은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설사도 이제 매도자 입장 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매도자는 절대 싸게 팔고 싶지 않잖아요. 매도자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또 이해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맞습니다. 11억 5천은 이제 올해 금액이 아니라 내년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4년 후의 모습을 기대할 거는 곱하기 3만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4년 성장한 게 3 그러면은 이제 27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3억 천 정도가 상승할 거라고 보면 예상가가 한 16억 6천 정도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디스카운트를 이제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4년 후에 그러니까 볼 때 여기랑 누가 봐도 여긴 역세권의 평지고 여긴 준 역세권의 평지가 아닌데 같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4년 후의 가격이 얘가 좀 더 비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새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저게 가련이. 근데 조금 디스카운트 더 대단지인데. 디스카운트를 좀 대단지긴 하지만 디스카운트를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얼마나 그러니까는 새 아파트라는 프리미엄과 준 역세권이라는 디스카운트 이걸 좀 해서 한 5% 정도는 그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약 14억에서 조금 모자란 이런 금액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5억 남네. 그렇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계산들이 다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그래서
소문이 흉흉한 대로 30% 아예 상승할 거라고 가정해서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 무려 조합원 분양가가 6억 2,790만 원이 됩니다. 1억 후반대가 올라가는 건데요. 1억 5천 이상이 올라가는 그렇죠. 겁니다. 1억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총 매입가가 확 올라가요. 또 10억. 10억에 사는 거가 됩니다. 10억에 사가지고 이득이 될까 하는데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이득이 되는 상황이긴 하죠. 왜냐하면 10억에 사서 14억이면은 그럼 4억이 올라가는 건데 내가 4억 6천 정도 투자해서 4억이 올라가면 또 거의 100%쯤 올라가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큰 문제는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굳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타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그게 겁니까? 뭐냐면은 결정타가? 예, 결정타가 하나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GTX죠. 예, GTX가 4년 후면은 거의 확실하게 된다. 완전 개통. 예, 네, 완전 그렇죠. 개통. 근데 지금 연신내를 가보시면 연신내에 GTX를 이용하는 사람이 연신내 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네. 연신내에 GTX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예. 서울역까지밖에 못 그렇죠. 가잖아. 맞아요. 예, 예. 서울역까지 가려고 누가 GTX를 탑니까? 버스 타면은 몇 정거장밖에 안 가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수색로로. 썰렁해요, 예, 사실. 예, 예. 통일로, 그러나 통일로. 예. 삼성을 연결하면은 완전히 얘기가 아유, 틀려진다. 그러면 이제 이사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예. 강남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그럼요. 그리고 또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아까 강남역 신전할 때 얘가 준 강남권이잖아요. 네. 그 준 강남권이 강남권으로 바뀌어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도어 그렇죠. 투 도어 1시간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한 얘기예요. 시간이 아니고 한 도어 30분 걸릴 것 같은데. 삼성역 출근하시는 분들. 네. 너무 그렇죠. 예, 너무 왜냐면 가까워져요. 전철 시간으로 10분밖에 안 걸리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리고 그렇고서 보니까 이 GTX가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GTX 지금 뭐 B, C, D 막 줄줄이 있잖아요. E, F 막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다 쳐다보지 말고. 예. 확실한 거. 예, 쳐다보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 A만 쳐다봐라. A만. 예, 예. A는 4년 안에 된다. A가 지금 목표가 지금 28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또 늦어진다고 해도 29년은 될 거라고 본단 말이죠. 네, 지금. GBC 만 그러면 걱정되면, 예. 거의 입주랑 거의 맞물려요. 심지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GTX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네. 뭐냐면 GTX가 이제 워낙 큰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게 뭐냐면 이 메디알레랑 비교를 했을 때 보세요. 메디알레에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불광역을 이용하는 것보다 연신내역을 이용하는 게 더 큰 힘이잖아요. 그렇죠. 강남 가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더 힘이잖아요. 근데 연신내를 가려면 여기서 연신내를 만약에 그냥 걸어서 가잖아요. 예. 그럼 준역세권이에요. 올라가야 돼, 또. 만약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여기서 타고 간다. 예. 그럼 마찬가지 시간 똑같이 더 걸려, 걸려요. 더 걸려. 안 그렇잖아요. 돼. 예. 그러면은 얘랑 조건이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았죠. 예. 가련 1구역이나 조건이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연신내를 이용하는 건 똑같다 이거예요. 아니 똑같지 않을 것 같은데. 가려는 내리막기고 내리는 올라가는 길이에요. 전문가랑 얘기가 디테일이 틀리네.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메디알레에 비해서 네. 디스카운트를 해줄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네요.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조건이네, 그러면. 예, 디스카운트를 해줄 이유가 없고 심지어는 프리미엄을 줘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그러네요. 얘기예요. 왜냐, 새 아파트니까. 새 아파트니까. 예, 4년 어쨌든 늦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프리미엄을 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단지수도 더 커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되면은 분양가가 10억으로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네. 그래도 얘가 예상가는 14억이 아니라 15억, 16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그때쯤이면은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아마 이제 조합원 부담이 조금 더 줄 수도 또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때 가서 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네네. 이제 GTX 뭐 이제 요렇게 이제 짓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예. 삼성이 된다는 거 아주 매력적인 보통 2028년. 네. 보통 수준이 아니고 이게 또 왜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례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미 경험해 본 사례가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게 또 다 가격에 반영이 미리 된다는 반영돼 얘기예요.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이건 매도자도 경험을 못 해봤어. 예. 그러니까 야 이걸 얼마에 팔아볼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매수자의 찬스인 거예요. 네네. 이렇게 이 강북과 강남을 갖다가 세로로 연결해서 일 뚫는 최초 사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네. 지금은 이렇게 뭐 다 이제 펜스 쳐 있고 조금 이제 황량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공사 이제 하고 아직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거 얘기는 뭐냐면 이제 디스카운트를 굳이 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프리미엄을 줘야 될지도 모른다. 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거의 100% 정도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를 올린다고 해도 그 정도가 나온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너무 신나고 재밌는 분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 얘기만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여태까지 제 분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온 사람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뭔가 속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뭘 빠뜨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빠뜨린 게 있습니다. 빠뜨린 게 뭐냐면, 오히려 뭘 빠뜨렸냐면, 저는 너무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쩌면 이렇게 저의 예상은 맨날 틀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네, 교육경제 실시간 1등! 그래요? 드디어 또 만들어 주셨군요. 네. 제 특기 아닙니까?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사님들. 이 얘기 좀 마저 할게요. 네. 저의 예상은 어쩌면 이렇게 매번 틀리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틀린다는 게 뭐냐면 제 예상보다 항상 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틀린다고 그래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저의 이 계산에 빠진 것들이 많아요. 뭘 빠졌나 잘 볼게요. 신축 제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신축 연간 9%라고 계산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거 그 지금 5개월 만에 10% 올랐습니다. 이번 최근에? 최근 5개월 만에. 규제 포함해도? 규제 포함해서 2억 올랐거든요. 10% 올랐어요. 10% 그러니까 5개월 만에 그렇게 올랐으니 신축을 연간 9% 한 거 더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특별한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계속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걸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좋은 것들 또는 그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들 선호하는 게 뭐예요? 꼭 고가만이 아니라 신축, 뭐 역세권 이런 것들을 택지 개발주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잖아요. 이런 애들은 더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신축 성장이 연간 9%밖에 안 갈까? 더 가면 어떻게 해요? 더 가면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조합 분양가 제가 30% 인상하는 거를 계산했잖아요. 진짜 30%까지 다 인상될까? 뭐 예를 들어 25% 정도만 인상된다고 해도 그거 다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은 것들인데 만약에 좀 완화가 되면 그만큼은 이익이 된다. 그렇죠. 그런 애고 그리고 또 제가 신축 프리미엄 아까 여기에 디스카운트만 안 했고 메디알레와 디스카운트만 안 했고 신축 프리미엄 하나도 계산 안 한 거잖아요. 근데 막상 지원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신축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3년 차도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신축과 3년만 차이가 나도. 그러니까 신축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GTX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 강의를 잘 떠올려 보세요. GTX 프리미엄 하나도 계산 안 했어요. GTX는 그냥 대조와 가련 1구역이 굳이 디스카운트를 줄 이유가 없다라고만 말했지 GTX 프리미엄을 뭘 계산했어요? 하나도 계산한 게 없어요. GTX가 들어가니까 얼마큼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 이런 계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강남수가 분명히 넘어올 텐데 그걸 하나도 계산 안 했죠. 그건 계산 안 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럼 그 계산까지 들어가면 얼마까지 갈 거냐 이거죠. 15억 가겠네 15억. 15억은 더 간다고 볼 수도 있죠. 15억 더 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4억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으니까 이런 요인들이 이 중에 한두 개만 더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뭐 15, 뭐 이렇게 더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지 않을.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너무 기대하면 그 기대만큼 안 되면은 속상하니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다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까지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 오늘 저 강의 최고라고. 야, 김사부님 최고입니다. 뭐 이게 굉장히 이런 멘트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오늘 진짜 강의가 진짜 좋으셨던 것 같고 숫자로 정확하게 수익률 또 미래 수익률까지 계산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사야 된다는 그렇죠. 맞습니다. 사야 된다는데 이 얘기가 6번에 나온 거 6번. 가련 1구역은 고작 6번이었어. 1번부터 5번도 있고 7번도 대박이 있습니다. 바로 요거 있어야 되고요. 제가 좀 아까 전달할 때 좀 빠진 것들이 있는데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산복수
담당자가 들어오셨는데 온라인으로 지금 구매하시면은 이 부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게 공짜로 드리게 되면은 불법이 된대요. 그래서 포인트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라고 해봤자 아마 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부담될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예스24로 구매하셔도 되고 교보에서도 온라인 가능하고 알라딘 3대 온라인 서점에서 가능한데 포인트 차감을 반드시 하셔야지 이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혹시라도 이거 포인트 차감 안 되고 사신 분들은 다시 계산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교보문고 오프라인 가시는 분들은 이게 있는 것들은 이렇게 비닐로 쌓여 있거든요. 그거 반드시 확인해 보고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옛날 거라서 이게 안 쌓여 있으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면은 아침에 사면 저녁 때 옵니다. 그다음에 저녁 때 사도 그 다음 날 오니까 온라인으로 웬만하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왕 우리 순위 좀 몰아드리시기 위해서 이 채팅창에 있는 예스24 밑에 있는 예스24에서 구매하시면은 지금 종합 3등 경영경제 1등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또 한 번 뭐 경영제 1등 하지 뭐. 예. 지금 종합은 3등이고 예, 경영경제는 지금 1등인데 예, 여러분들이 한 세 권 정도만 더 사주시면 아마 1등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아무튼 너무 좋은 강의여서 이거는 뭐 제가 이걸 잘 소개해서가 아니라 예, 강의가 좋아서 바로 책을 사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00원 차이입니다. 500원 정도 더 지불하실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서점 포인트 있는 분들은 포인트로 아마 차감이 포인트로 될 거니까 돈 추가로 안 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온라인으로 사시면 10% 차감이니까 이게 아마 2만 5천 원이죠. 2만 5천 원짜리인데 22,500원에서 23,000원에 결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야, 이 가련 1구역은 이게 5구잖아요. 84도 일반 분양분이 있나요? 진짜 메디알레는 84가 없어가지고. 있겠죠. 이제 야, 뭐 84는 더 이익 아니에요, 그럼? 아니, 사실은 예, 5가 더 나요? 74가 좋습니다. 74가 좋. 74가 좋다고 합니다. 74 얘기를 계산하려고 하면 조금 이제 금액이 더 들어가니까 제가 그래도 조금 이제 좀 금액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 1억 정도 더 있어야 되거든요. 1억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74를 사면 더 좋습니다. 74. 알겠습니다. 가련 1구역은 74. 예,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1시간 되긴 했는데 지금 아까 댓글 올라온 중에 좀 답변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규제를 했어요. 6월 27일 대책. 그래서 그 규제 때문에 이 책에서 설명하신 것들이 조금 바뀌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한 분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실까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주 저도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왜냐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해 가지고 비과세 전략을 해서 계속 재산을 늘려가는 그 전략을 하고 어느 정도 재산이 늘려갔을 때는 그다음에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로 안 팔고 계속 주택수를 늘려가는 전략 이걸 하는 건데 그때 주택수를 늘려갈 수 있는 전략은 입주권 사가지고 해라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 규제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오직 하나 이제 염려되는 건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재개발의 잔금을 전세를 맞출 때 그 전세를 대출을 해주냐 안 해주냐는 아직 미지수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은 확실히 정해졌거든요. 분양권은 왜냐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소유권 이전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해준다라고 결정됐어요.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은 소유권 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소유권은 옛날부터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세 대출을 해주냐 안 해주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몰라요. 아직은 미지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우리가 있는 걸 사잖아요. 대부분 한 4년 정도 있는 걸 사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만약에 정말 돈이 만약에 모자르거나 그렇게 되면 매각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너무 걱정해가지고 못 사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히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한 비과세 전략은 지금 딱 정부의 그런 그 스타일에 딱 맞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정부가 그랬잖아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한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역으로 생각해요. 해야 돼요. 쫄 게 아니라 더 나오기 전에 빨리 해야 돼. 더 나오기 전에. 더 나와가지고 점점 못하게 하지 말고 그럼 그 전에 할 걸 이렇게 생각을 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왜냐? 부동산 가격은 어쨌든
통화량이 팽창되고 공급이 없는 상황이니까 올라갈 게 뻔한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도자가 안 판다니까요. 매도자가 안 팔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매도자가 힘들 일이 없어요. 아니 금리 떨어지고 전세가 올라가는데 뭐가 힘들어요. 아무 힘들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찾으러 오지 않는다고 내가 가격을 확 떨어뜨려서 팔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고 네. 올라갈 가능성만 있는 상황이고 규제는 나온다라고 하면 그럼 뭐겠어요. 규제 나오기 전에 빨리 해야 돼. 그래야지 오히려 그게 나중에는 야 그때 하길 그나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지역이라든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겠어요. 우리가 전에도 경험했지만 조정지역 되기 전에 사면 2년 거주 요건 안 해도 팔아도 비과세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조정지역 아닐 때 사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주춤주춤할 게 아니라 좋은 날짜들은 지금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다주택 여러 채를 하실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니까 한 채를 하던 갈아타기를 하든지 간에 지금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련일 구역은 그런 차원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지역을 완벽하게 분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5구 너무 좋은데 7사가 더 딱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6개가 남았다. 더 좋은 입지도 있고 더 싼 입지도 있다. 이게 뭐 혹시 가련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더 싼 것들도 추천이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에 다 그 원리들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신 다음에 이번 방송 보시면요.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도 다 이미 예측까지 다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이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고 홍보도 좀 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네. 홍보는 뭐 우리 뭐 빠정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더 이상 뭐 홍보할 게 없고 뭐 제 유튜브는 아실 테니까 뭐 그래도 한번 얘기한 부동산 김사부 김사부 TV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또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제가 유튜브에도 얘기했지만 양극화에 대한 걸 오해하지 마시고 양극화는 그러니까 되게 뭐 부자들만 계속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자들만 부자 되는 양극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더 좋아지는 더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억을 갖고 있든 2억을 갖고 있든 3억을 갖고 있든 거기 중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부동산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늦게 갈수록 나만 손해다. 그러니까 내가 되도록이면 선두에서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건 뭐 나는 돈 없으니까 뭐 천천히 생각하지 이럴 때가 아니다는 거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사부님께서는 이게 좀 아주 비싼 것들 추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적당히 비싼 것들과 좀 저렴한 것들 추천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투자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사부님 스마트 TV에서 강의 한번 해주세요. 세미나 한번 할 때 오세요. 한번 날짜 맞춰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포인트 차감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쿠팡 안 되고요. 오프라인은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되니까 지금 바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